나이가 들면 들수록 1년에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소화흡수를 하는 효율이 더 떨어져요.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감소하는 걸 걱정한다면 평상시에 내가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제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화학적인 반응들을 하는 그런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또 신경세포들도 세포막 자체는 이지질로 쌓여있지만 당연히 그 세포 하나하나도 단백질로 또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효소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전반에 걸쳐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는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빠질 거야.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릴 거고, 그리고 뼈가 튼튼하지 못할 겁니다. 골다공증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뼈는 우리가 칼슘만 생각하는데 뼈가 칼슘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 뼈대는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콜라겐 얘기했을 때 콜라겐 알고 보면 단백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자란 거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몸매에 근육은 줄어들고, 쉽게 얘기하는 옛날에 ET 체형이라고 했던 이제 그런 몸매가 되겠죠. 요즘에 가장 화두가 이제 그건데,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의 결과인 체형이 몸이 쪼그러들었다, 느낌이 팔다리가 가늘어졌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도 떨어집니다.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세균하고 싸우는 세포들, 단백질, 지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싸우기 위해서 뿜어내는 항체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모자라면은 면역 기능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간 거고, 그 전에 이미 팔, 다리 가늘어지고 근육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그러면은 단백질이 심각하게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가 충분하냐 아니면 모자라냐 논란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섭취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정 집단이 크게 봤을 때 장년층,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단백질 섭취 모자랄 수 있죠.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똑같이 먹어도 그게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단백질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소화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 흡수가 사실 제일 어려운 영양소가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기를 어느 날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시고 나가지고 속이 더 편한 게 아니라 먹고 나서 화장실 가면은 평소 같지 않은 그런 변을 보게 되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와, 고기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야 하는 분들 계시면 그건 아니고, 고기가 이게 다 소화 흡수가 됐으면 그런 냄새 많이 안 날 텐데, 어느 정도만 소화 흡수가 되고 소화 흡수 안 된 부분이 대장까지 내려가니까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걸 먹고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그런 것만 봐도 단백질이라는 건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일정 양을 하루 중에 나눠가지고 섭취를 하는 게 소화 흡수가 더 잘 돼요. 나이가 들면 그런 소화 흡수를 하는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는 보통 체중의 1kg에다가 0.9192 이 정도를 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70대인 분이 체중이 100kg이다. 계산할 때 0.91이나 91을 곱하는 게 아니라 1.2에서 1.5까지 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낮게 잡아서 1.2 곱해주면 체중 100kg이면 하루에 120g 정도 단백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체로 체중이 100kg인 분들은 이거보다 더 먹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삐쩍 마른 분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삐쩍 마른 분들, 신장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권고를 듣는 그런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하게 섭취를 못하면 점점 이제 몸에 단백질이 모자라게 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1년에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감소증이 있다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근육이 줄어들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질환의 형태를 이미 띠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근감소증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단백질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운동을 안 하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몸의 차원에서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근에 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지방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감소하는 걸 걱정한다면 또는 근감소증을 걱정한다면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 먹는 걸 내가 신경을 1이라도 쓰고 있다. 그러면 단백질을 적게 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쌀에도 아무튼 단백질이 2% 정도 들어있고 밀에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한 8, 9%까지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콩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당연히 육류에도 들어있고 참치캔을 먹어도 그것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을 조금만 알고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은 이미 단백질은 필요 이상으로 먹기가 더 쉽지 밑으로 먹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설문조사를 해보면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무슨 50대 이상 중년이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 내가 단백질이 뭔지를 알고 챙겨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잘 드시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건 왜냐? 그건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 중량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조금 늘려주셔야지 근육이 더 성장을 하고 근육량이 유지가 좀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평상시에 먹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그리고 두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요 세 가지 제일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단백질 섭취 좀 모자라다 싶을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는데요. 이제 제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안심 등심보다 다리살 쪽을 사시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요. 심지어 한우 같은 경우에도 강조림용이라든지 그런 부위를 사게 되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부위들 많이 사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다만 고기는 매일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 또 매일 먹는 게 좋은 음식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많아도 2번, 3번 요 정도 드시고 평상시에 내가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제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 두부, 견과류예요. 견과류 먹을 때 주 이상은 하루에 한 20-30g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다는 거. 더 많이 드시면 살쪄요. 견과류가 드신다고 해서 다 소화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소화흡수가 되지만 소화흡수가 안 된 부분은 또 장에 내려가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드시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단백질 음식이 기본적으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근데 단백질이 안 맞는 사람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은 어떻게 쓰든지 다 드시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사실은 소화 흡수가 조금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고 고기에 단백질 많이 들어있다고 많이 드시면 제일 소화하기가 힘들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하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콩 단백질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좋은데 또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생우유 드시면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나 이렇게 조금 발효가 된 그런 형태를 드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해드려요. 먹었을 때 당분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채소 먹는 걸 되게 강조하지만 채소는 뭐 언제 먹어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하고 지방이 좀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앞쪽에 먹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게 처음부터 탄수화물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처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셨으면 반찬 중에서 좀 싱거운 걸로 처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싱거운데 단백질, 섬유질, 지방 이런 게 풍부한 식품을 좀 먼저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밥을 드실 때 그러면 이제 반찬 이미 다 먹었는데 밥 어떻게 먹느냐고? 그럼 밥을 조금 드시겠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식사 구성을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한 끼 정도는 견과류를 먼저 먹고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 식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뭐가 효과적인지를 찾아내가지고 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똑같은 음식인데 어떻게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가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빨리 배고픈 음식은 가끔 가다가 즐겁게 드시고 그거를 맨날 드시는 건 습관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고 식습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운동을 옆에 사람하고 같이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옆 사람이 운동을 같이 좋아하면 아주 좋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동호회를 만들어서라도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상당하지 않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하면 운동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부상당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그리고 혼자서 하다 부상당할 위험이 더 많으니까 옆에 내가 부상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그 기운을 북돋아주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30분 안에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으면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 아니잖아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중에 몇 번을 나눠서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운동하고 나서 30분 안에 단백질을 못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야 내가 운동하자마자 단백질 파우더 안 마셔서 근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할 때 언제 단백질을 드시는지 간에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양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된다. 다만 단백질 섭취를 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또 1도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진 않아요. 왜냐면 탄수화물 섭취도 약간 해주시고 인슐린도 어느 정도 분비가 되어줘야지 인슐린이라는 영양을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분비가 돼야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 또 근육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근성장 차원에서는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너무 소화 흡수가 빨리 되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오히려 배가 더 고파서 과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자라는 거죠.